안녕하세요. 이슈와 클릭의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행복주택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또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행복주택에 막상 행복은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행복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원래 이름이 희망주택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비전이 국민행복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변화한 것이 아니라 희망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름만.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에 놀고 있는 땅에 5년간 총 1만 50가구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장애인, 무주택자들한테 돌아가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80%가량이 젊은 사회계층에 공급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될까요? 네, 그게 무엇보다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네. 아쉽게도 아직 정확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공급이 됐다면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선정 기준 또한 사회 초년생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가 됐나요? 네, 현재 7개의 시범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철도 역사를 이용한 곳은 오류동, 가자, 고잔지구가 있고요. 네. 유수지를 이용한 곳은 목동, 잠실, 송파지구, 패선부지는 공릉동 지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땅 그리고 또 철도 부지 등을 이용한다라는 면이 있을 텐데 이 점 때문에 집값이 저렴하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사회 첫 발을 내딛은 그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네. 주거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두 지역을 인공데크로 이어주면서 네.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예.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특성을 살린 단지 내 소규모 재래시장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단지 내에 사회적 기업과 창업, 취업 지원센터를 입주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대상자가 좀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지자체와 주민들 반발이 거센 편인데요. 네.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단 인구 과밀부터 과밀학급, 교통난, 물난리, 임대주택 포화, 계층 위화감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난 6일에 보니까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목동의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라 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양천구청이 소송을 내면서 뒤에 공릉지구도 같이 소송을 냈는데요. 네. 일단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주택 건립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반대 이유가 목동지구 하나로 이어졌다고 보면 쉽습니다. 일단 가장 큰 주장을 살펴보니까 유수지에 건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양천 구민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네.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양천구는요, 서울 서남권 대표 저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수해가 잇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빗물을 안양천으로 배수하는 핵심 시설인 목동 유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은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복주택 건립으로 1,6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 과밀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양천구 구민이 현재 50만 명이 넘은 상태예요. 네.
여기서 학급 과밀화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은요,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건폐율과 상관없이 학교 용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목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4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이미 다른 지역보다 과밀 학급 수준인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한 학급에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정체 문제 관련해서도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실 그 양천 지구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 갔다 왔었는데, 양천 그 길이 서울 강남처럼 일방 통행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막히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돌아갈 길이 없는 네, 거죠. 네, 네. 철도 부지나 산업단지 위에 이제 건설이 된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으로도 꼽히고 있어요. 뭐 소음 문제라든가 진동, 악취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는 현 건축 기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땅이 그동안 버려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소음, 진동, 악취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양측의 주장이 다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뭐 최신 기술로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설령 최신 기술이 적용돼서 이러한 문제를 잡는다고 해도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음이나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성공 사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네. 유럽과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한 가지 예로 영국을 들면은요, 네. 런던 남부에 우리와 비슷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가스 저장 시설이 있었던 유휴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때 영국은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네. 주거복지 선진국들은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그 과정을 주민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네네네. 쉽게 말해서 우리와 소통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많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역민들한테는 참 큰 문제이지만 또 일각에서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님비 현상의 하나이다,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또 대립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물론 행복주택이 전월세 안정과 더불어 서민 주거 복지 실현,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주택 복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와 클릭은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과 함께 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